예,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과탐의 세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네, 서초세움에서 물리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현입니다.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생명과학 가르치는 변동규 선생님입니다. 이투솔렌지유학 홍인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과탐은 20문항이잖아요. 20문항을 3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수능에서요. 그죠? 자, 그러면 매년 보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물화생지 매년 빈출이 높은 기출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그 문제는 꼭 나와. 올해도 나와.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이 문제는 꼭 나와. 각 영역별로 있을 거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있으면서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와, 난 돌아버리는 것 같아. 아니, 그거 알고 한 문제가 더 맞히면 등급이 바뀔 것이고 인생이 바뀌고 타고 다니는 전철 노선이 바뀔 건데 왜 그거를 알면서 틀릴까요? 야, 난 이거 정말 궁금하고 답답해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영역별로 빈출이 높은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거를 틀리는 아이들, 왜 틀릴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물리부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해요. 물리 윤달성 선생님. 네, 일단 두 가지가 좀 있는데, 물리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제 역학이라는 파트가 나올 거고, 이제 계산 문제가 항상 19번이나 20번에 이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학이요? 네, 그러니까 뭐 운동 에너지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뭐 속력 가속도 이런 걸 구하는 거가 이제 계산 문제, 아이들이 싫어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항상 이게 나올 거다. 이게 당연히 정해져 있는데, 난이도가 이제 현저히 높은 거죠. 본인들이 수업했던 것보다는, 공부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리 영역을 풀 때도 29번, 30번 거의 뭐 건너뛰고 풀듯이, 미적분 뭐 나온다. 30번 이렇게 건너뛰고 풀듯이 거의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난이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깊이 하기도 하고 공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것 같고, 근데 너무 역학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하나 더 이제 전반사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전반사라는 영역이 이제 물리 파트에서 무조건 나오는 영역인데,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려보고, 이게 뭐 정말 간단히 얘기 드리면 뭐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뭐 모양이 바뀌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내가 손으로 직접 그려보고 좀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문제 나오는데, 이걸 항상 눈으로만 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손을 안 써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손을 놀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빈출 문제가 이제 역학 말고는 전반사 파트가 나오니, 그런 거는 좀 그림을 그려보고 내가 실질적으로 뭘 좀 해봐야 된다. 눈으로만 보고 하는 그런 개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요즘 파동이 없나요? 물리에? 파동이 있는데 파동 파트예요. 그 전반사 파동 파트고, 거기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지. 네. 한때 그 교과 개정전에 파동 파트가 한번 빠졌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죠. 파동 파트. 다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전전 교과 과정일 거예요. 전 교과 과정에 있었고, 파동 파트가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파동 파트가 많이 줄어들면서 더 이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돼버렸죠. 오케이. 줄어들면서. 알겠습니다. 자, 화학은 뭐 항상 어려운 파트 정해져 있죠. 그게 빈출이 높냐라는 거죠. 일단은 20문제 중에서 보통 이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화학에서는 4문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계산을 이제 중요시하는 게 한 3문제.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개념에서 자주 틀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어쨌건 이과 분들이시니까 뭐 원소, 원자, 분자는 다 구분하실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썼던 단어라서 이게 원소로 표현되는 건지 아닌지. 화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말했던 것 중에서 예외를 찾는 거, 그거는 꼭 나오는데 애들은 이제 잘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뻔한 문제들만 나오는데 뭐 그래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정량적인 계산을 하면서 뭐 변수 가지고 해결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느낌은 수학적인 느낌이 강해서 평소에 뭐 하루에 뭐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한두 문제 정도라도 풀면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길죠. 문제가 길고 하나씩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노가다라는 거를 통해서 A 경우, B 경우, 그다음에 C 경우를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이런 연습을 하면은 괜찮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죠. 예, 귀찮다 보니 이거를 이제 물리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해설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식 한 번 쓰면 다 되는 거네. 근데 절대 식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머리로 그리면 안 되는구나. 예, 식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 식만 보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공부법 중에서 이제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3분 이내에 무조건 답을 이제 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기초 개념을 조금 연습을 해야지 이제 빈출 안 틀리는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변동민 선생님 생명과학 유전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 고등학교 2학년 5, 3 한 6월 평가원 보기 전까지는 유전 웬만큼 다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변별력이 문제 양이 커졌다라고 해서 되게 어렵다만 느끼는데 생명과학의 문제가 길면 조건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 뭐냐면 그냥 질려버린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공부 2,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솔직히 유전이 문제예요? 그러진 않아요. 걔네들이 꼭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은 비유전 파트. 비유전? 준킬러라고 해요. 보통 어디예요, 그거? 흥분의 전도 전달, 근수축 아니면 가끔씩 선생님 잘못 읽었어요. 호르몬 파트. 그러니까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잘못 개념을 정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얘들은 무조건 다 유전이에요라고만 해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유전은 양치기가 안 되거든요. 아유, 15분 걸리는 거 어떻게 양치기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 베이스가 있는 준킬러와 비유전 파트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파트가 뭔가 약하다, 이게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걸 또 개념책을 봐요. 그럼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을 보면 다 아니까. 다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를 해주고 문제를 개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명과학은 유전이 핵은 맞지만 절대적 핵은 아닌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은 한번 개념 정리했으면 꾸준히 연습하고 하루에 하나씩 비타민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머지 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또 제가 제공하는 문제를 통해서 그냥 비유전이라는 준 킬러 파트를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분석하는 능력. 그거를 3월부터 수능 보기 때까지 꾸준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과학 어떻게? 지구과학은 20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작년 6평 개념, 9평 개념, 수능 개념 보면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나오는 문제는 다 정해있는데 형태가 바뀌거든요.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거지 물어보는 개념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해설지 보면 다 이해돼요. 지구과학은 타 과목에 비해서 암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암기만 돼도 맞출 수 있는 형태들의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해설지 보면 이해가 되니까 틀려도 해설지 보면 이거 됐어. 선생님 오늘 저 실수했어요. 아는 건 실수를 안 해요. 인정을 해야 돼요. 틀렸다는 건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는데 틀렸다는 건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거는 아는데 틀리는 건. 아니 어떻게 아는 걸 틀려요? 밥 먹는 걸 까먹어요? 안 까먹잖아요. 밥 먹는 거 틀리는데 숟가락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손으로 짚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건 절대 안 틀려요. 아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틀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부터. 그 부분에 뭔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맞추고 어떤 때는 못 맞춘다? 그럼 이것도 개념이 안 된 거예요. 내용이. 왜냐면 우리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산이 부족해서 식을 못 세워서 응용을 못해서 못 푼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나서 기억은 맞았는데 니은 디귿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보통 애들이 실수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알았는데 이거 약간 그러면 2번이나 3번 중에 답이 하나였다. 그래서 내가 2번을 골랐다. 그랬더니 틀렸다. 답이 3번이었다. 그러면 실수다.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념 학습을 다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개념 위주예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개념. 알겠습니다. 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이렇게 빈출 높은 데를
어떻게 공략을 해서 꼭 맞추는지에 대해서 방법까지도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작년 이제 정식 컨설팅을 한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성균관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연락을 안 주시는 그래서 내가 그냥 까먹고 있다가 동생 때문에 이제 연락이 와서 다녔는데 제가 봤더니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이에요. 탐구가 1등급이 나왔어요.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3개 다 정시에 다 합격을 했으면, 자, 이만큼 과탐이 1등급이면요, 이과생들이 과탐이 1등급이면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네? 특히 22학년도부터 의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 수의, 약대, 의학계열 역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수학은 변별력이 그렇게 표점이 1등급 거의 높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거는 과탐입니다. 이과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재수 안 하시려면요, 과탐 제일 앞에 놔두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학습 순서를, 이과생들은 수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과탐을 뒤로 밀어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영어를 뒤로 밀으세요. 영어를요. 그렇죠. 영어는. 예. 근데 이게 과탐이 이과생이 영어보다도 더 순위에 뒤에 밀려 있어요. 맞아요. 영어 단어 외우는데 판 구조로는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예? 왜 이거를 과탐을 이과생이 영어보다도 뒤에 밀려는? 그게 몸에 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영어를 15년 하나? 애들? 너무 오랬어. 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과생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탐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